안녕하세요. 83세 내과 전문의 박선일입니다. 오늘 아침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우셨나요? 무릎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 복도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들에게 무릎 관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제 무릎은 망가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83세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가끔은 가벼운 등산도 즐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55년간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 없이 오래 걷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효과를 본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피하고 장거리 산책을 단념하고 여행도 망설입니다. 언젠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통증의 원인이라고 믿어온 것들 중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무릎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82세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지팡이 2개의 의지에 겨우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무릎 쓰지 말라고 해서 거의 누워만 지냅니다. 계단도 안 오르고 걷기 운동도 안 해요.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는 5가지나 먹고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5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발견한 5가지 잘못된 무릎 관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고쳐도 여러분의 무릎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 지내고 계단은 절대 오르지 않으며 산책도 피합니다. 이게 무릎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무릎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액 순환이 안 되며 연골의 영양 공급이 중단됩니다. 결국 더 빨리 망가지는 거죠. 무릎 관절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오래 세워두면 녹이 슬어 망가집니다. 적절히 움직여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움직임은 필수입니다.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3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권유로 매일 15분씩 평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m도 힘들어했지만 2달 후에는 30분을 거뜬히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자신의 페이스대로 걸으세요. 통증이 심하면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물의 부력이 무릎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육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무릎에만 집중하고 발목과 엉덩이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무릎에 주사를 맞고 무릎만 마사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발목이나 엉덩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이 불안정하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 충격이 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그 역할을 대신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84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5년간 무릎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무릎 주사도 수없이 맞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제가 그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문제는 약한 엉덩이 근육이었습니다. 간단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의 무릎 통증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발목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입니다. 그 다음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20번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발목 안정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엉덩이 근육 운동도 간단합니다.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채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번 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 체중 감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체중 감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량도 떨어지고 운동도 힘들고 식단 조절도 어렵다고 하시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에서 체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kg에서 4kg의 추가 부담이 갑니다. 반대로 체중 5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15kg에서 20kg이 줄어드는 거죠.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키 155cm에 몸무게 72kg이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움직이지 못하니 체중은 더 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것은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3끼 중 저녁 식사량만 절반으로 줄이고 간식을 과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씩 걷기를 시작했죠. 석 달 후 그녀는 6kg을 감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체중보다 무릎 통증의 변화였습니다. 노년기 체중 감량의 핵심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조금씩 꾸준히 건강하게 줄이는 겁니다. 하루 500칼로리만 덜 먹어도 한 달에 2kg은 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6개월에 10kg만 빼도 무릎 건강은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접시를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양을 담아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더 많아 보이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또 식사할 때 천천히 씹으세요. 2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릎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 연골의 80%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 쉽게 손상됩니다. 또한 관절액의 주성분도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밤에 깨는 게 싫어서,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등 여러 이유로 물 섭취를 줄입니다. 이것이 무릎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79세 정수만 할아버지는 하루에 물을 서너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의 무릎 연골은 나이에 비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죠. 제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불평했지만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을 많이 마시니까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줄었어요. 뻣뻣하던 느낌도 많이 나아졌고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즉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오전 중 한 잔, 점심 식후 한 잔,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저녁 식후 한 잔, 잠들기 2시간 전 한 잔,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신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대신 낮 시간에 더 마시면 됩니다. 커피나 녹차보다는 맹물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 영양제만 믿고 제대로 된 식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릎 건강을 위한 영양제가 넘쳐납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 콜라겐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많은 분들이 이런 영양제만 먹으면 무릎이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5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된 식사입니다. 81세 안영희 할머니는 무릎 건강을 위해 한 달에 30만 원어치의 영양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사는 엉망이었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대충 때우고 저녁도 제대로 차려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영양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식사를 제대로 챙기도록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한 가지씩 넣고 채소를 다양하게 먹으며 과일을 간식으로 먹도록 했죠. 석 달 후 그녀의 무릎 상태는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무릎 건강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드세요.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콩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져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을 자주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먹으면 충분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뼈 건강에 필수이기 때문이죠. 우유, 요구르트, 멸치, 미역, 시금치 등을 자주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잘못된 습관을 돌아보셨나요?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2세 최영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지팡이 2개의 의지에 제 진료실에 들어왔던 분 말입니다. 그가 이 5가지를 실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그는 지팡이 없이 혼자 걷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깁니다. 지난달에는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다녀왔다고 자랑하더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5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걷기 운동만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발목과 엉덩이 운동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식사 개선, 그 다음 주에는 수분 섭취 늘리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83세 이순덕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5개월 만에 5가지를 모두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했으면 3일도 못 갔을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아침 식사 후 발목과 엉덩이 운동 10분, 오전 10시 산책 30분, 점심 식사 때 단백질 챙기기, 오후 3시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정해 두세요. 처음 2주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2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실천한 것을 체크하세요. 오늘 30분 걸었다. 물 8잔 마셨다. 단백질 3끼 다 먹었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77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운동하면 파란색, 식사 잘 챙기면 빨간색, 물 충분히 마시면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죠. 한 달 후 달력을 보니 스티커가 가득 차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뿌듯했다고 합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서로 물 마시는 것을 챙겨주고 식사도 함께 신경 쓰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74세 부부인 최민수, 한경숙 씨는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게으름 피우려 하면 아내가 독려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격려했죠. 4개월 후 두 분 모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둘이서 우도도 걸어서 한 바퀴 돌았다며 자랑하시더군요. 다섯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걸었다면 좋아하는 과일을 사 드세요. 한 달 동안 꾸준히 했다면 새 운동화를 사세요. 석 달 동안 지속했다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이런 작은 보상이 동기를 계속 유지하게 해줍니다. 80세 박영자 할머니는 한 달마다 손주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보상으로 삼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번 달도 매일 운동했어 하고 자랑하면 손주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줬죠. 그게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무릎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수술을 권유받은 경우에도 늦지 않았을까요? 85세 정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세 군데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엑스레이상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고 통증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 제 진료실을 찾아왔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6개월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으로 근력을 키워 놓으면 수술 후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정태호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물속 걷기 30분, 엉덩이 근육 운동, 체중 감량, 충분한 수분 섭취, 영양가 있는 식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수술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물론 모든 경우에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술이 최선의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의사가 수술을 권한 환자의 30% 정도는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수술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서도 수술 시기를 몇 년 늦출 수 있습니다. 70대에 수술하는 것과 80대에 수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적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이 방법을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은 혈압을 낮춥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필수입니다. 즉, 무릎 건강을 위한 이 방법들은 동시에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삼조인 거죠. 78세 당뇨 환자인 배순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무릎 통증도 줄었지만 혈당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고 먹던 당뇨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뚱뚱해서 걷기 운동도 힘든데 어떡하죠?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먼저 식사 조절과 수분 섭취로 2개월 정도 체중을 5kg 정도 줄이세요. 그러면 무릎 부담이 15kg 줄어듭니다. 그 다음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부터 걷기가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같은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줄고 근력이 생기면 그때 걷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88세 김순자 할머니는 키 150cm에 몸무게 78kg이었습니다. 걷는 것은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식사 조절로 석 달 만에 8kg을 뺐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69kg까지 줄었고 매일 20분씩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83세입니다. 15년 전 71세의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을 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제 무릎 하나 못 고치는구나. 이제 휠체어를 준비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5년간 배운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무릎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전 세계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을 관찰하며 무엇이 효과 있고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전신을 관리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물을 마시고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걷는 비밀은 특별한 수술이나 비싼 주사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합니다.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합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고 하루 8잔의 물을 마십니다. 거창한 것 없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실천할 뿐입니다. 그 덕분에 83세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봅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지난달에는 가족들과 제주도 올레길도 걸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아침 식사 후 10분만 집 앞을 걸어보세요. 점심에 단백질을 한 가지 추가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며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집니다. 석 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통증이 줄고 보행거리가 늘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비결이세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꾸준히 관리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방법들도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심장 질환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의사와 상의해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다면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관절염이 심하다면 물속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83세 내과 전문의 박선일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